신성한 이혼은 주인공 신성한이 이혼 전문 변호사로 여러 가지 사건을 해결하면서 여동생 신주아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고 복수하는 드라마입니다. 제목의 신성한은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고결하고 성스럽다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이혼을 신성하다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결혼을 신성시하고 이혼은 불경하게 봅니다. 이혼한 사람에게 주홍 글자로 낙인을 찍는 것이 사회의 태도인데, 그런 이혼에 고결하고 거룩하다라는 신성한 표현을 쓰니 엄청나게 도발적인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나온 3-4가지 이혼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왜 이혼을 신성하다고 표현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하게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하는 것까지 엄청나게 고결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가정은 그 아름다움과 행복으로 지나치게 가득 포장되어 있고, 사실은 결혼 이후에 서로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소중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지옥과 같고 계속 구덩이로 빠진다면 서로 좋게 잘 헤어지는 것이 결혼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동화에서는 항상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나오고 끝나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결혼과 동시에 시작이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결혼 생활을 고통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라마에 나온 몇 가지 이혼 사례를 보면 이서진은 심각한 의처증을 가진 남편과 사는 것이 지옥이었을 것이고, 간암으로 죽어가는 남편을 살릴 수 있는데도 증오하며 죽기를 바랄 정도로 서로를 미워하면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 번뿐인 삶을 서로 미워하면서 괴롭히고 죽지 못해 사는 지옥 같은 결혼을 버티지 말고 서로 헤어지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는 결혼보다 더욱 중요하고 인생에 있어서 고결하고 거룩한 일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만나서 결혼하는 것보다 잘 헤어지는 게 어렵고 중요할 것인데, 사회에서는 이혼으로 낙인을 찍고 당사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현실을 비트는 결혼보다 이혼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드라마로 느껴집니다. 신성한 이혼의 특이한 점은 이혼의 당사자들을 선악의 구도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서진과 강희석의 관계도 남편이 의처증이 심하고 이상한 남자로 나오지만 이서진 역시 실제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웁니다. 물론 아이에게 엄마의 외도 영상을 보여줘서 양육권을 빼앗기지만 어느 한쪽이 완전한 악당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편을 교수로 만들려고 뒷바라지한 아내를 버리고 미용실 원장과 외도하는 남편도 물론 완전히 나쁜 놈이지만, 이에 남편에게 돈을 뜯어내고 죽기를 바라는 부인도 제정신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가 더 큰 잘못인지 각자의 기준으로 구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괴롭히게 되는, 서로에게 독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혼이 절실해 보이고 서로를 놓아주는 것이 각자의 삶의 구원일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서로에게 애정이 있는 박예란과 서병철 부부의 경우는 서로 어긋난 조각을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 뒤돌아보고 각자 반성을 하면서 다시 결합하게 되는 것이 무척이나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성한 이혼에서 나온 다양한 사연들을 보면 이혼이 꼭 답은 아니지만 서로의 앞으로의 인생에 비난하고 괴롭히고 미워할 것이면 그냥 헤어지는 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애정이 사라진 관계에서 결혼 생활을 주변의 시선 때문에 이어가는 것은 아이에게도 지옥과 같은 삶을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중화하게 된 무너진 부부관계는 꼭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그만 원망하고 남은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이혼은 꼭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결과이고,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에서 신성한은 소주를 포도잔에 따라 마십니다. 그리고 와인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색칠하고 있는 포도송이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신성한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었고, 케이스를 해결하면서 포도송이를 하나하나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송이가 다 채워지고 나서야 정장으로 전투복을 입고 박유석에게 경고하러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신성한은 부유한 집 자식이었고 여동생은 맞선을 통하여 대남전자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성한이 외국에서 피아노를 공부하고 있을 때 동생은 이혼하게 되고 대남전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다들 꺼리자 신성한의 친구 조정식이 알고 있던 박유석을 변호사로 고용했는데 박유석이 배신을 하고 대남전자와 연관이 있는 금화로펌에 들어가게 되고 동생은 양육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정신이 나간 신성한의 동생 신주아는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고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넋이 나간 채 뺑소니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신성한은 음악의 길을 버리고 공부를 해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어 동생의 복수를 준비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과정에서 와인을 먹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도송이가 다 채워지고 경험이 쌓여서 복수의 준비가 완료되면 제대로 복수를 완료하고 동생의 억울함과 비밀을 풀고 승리한 후 와인잔에 포도주를 채워 축배를 들 것으로 보입니다.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은 복수에 대한 다짐으로 아마도 결말 부분에서는 포도주를 와인잔에 채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한은 이에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술에 취하게 되고 우연히 보게 된 피아노로 마왕을 연주하게 됩니다. 마왕을 연주하는 것은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팔에 욕을 먹고 있는 마춘석을 보고 마왕에 나오는 아들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마왕은 게테의 시를 보고 슈베르트가 작곡한 곡입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품에 죽어가는 아들은 마왕을 보지만 아버지는 다급하게 말을 몰고 가면서 보호를 하고 아들은 끝내 죽게 됩니다. 신성한이 특이한 것이 이혼하는 마춘석을 보고 죽어가는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왕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 죽어가는 아들,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언론에 폭력 남편으로 알려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동생 신주아를 그리워하면서 마왕을 연주한 것도 동생이 죽어가는 아들과 같다고 생각한 것일 수 있습니다. 동생이 죽던 날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번호가 1975-1225였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는 곧 없는 번호가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 남편이 재혼한 진영주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는데 끝자리가 같은 2252입니다. 일반적으로 커플이 전화번호 뒷번호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동생이 마지막 통화한 전화번호는 어쩌면 남편 서정국의 또 다른 핸드폰일 수 있습니다. 진영주는 대남전자 아들 서정국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결국 안주인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마치 진영주가 악당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실제로 여동생 신주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남편인 서정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도 바람을 피우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을 수 있고 진영주와 끝자리가 같은 번호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라마는 결국 이혼이라는 주제로 서로를 괴롭히고 중화하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일 것이고 넋이 나갈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 사람은 바로 남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남편은 부인이 죽고 나서 전화기를 정지했을 것입니다. 9회 예고편을 보면 마금이가 신성한에게 이혼 사건을 맡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대남전자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신성한 이혼 관련 리뷰 마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